뉴 원리통계학 버전 1입니다. 22번째 시간입니다. 가설검정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초통계학의 이론적인 핵심적 이론 부분을 이 버전 1에서 다루고 있는데 가설검정까지가 마지막 챕터입니다. 가설검정이라는 것은 모집단의 모르는 값, 파라미터에 대해서 영가설과 대립가설이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어떤 가설이 맞다 라는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파라미터에 대한 모집단 파라미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표본을 얻어서 뭐 말하자면 자료를 얻어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느 가설이 타당한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표본을 얻어서 하는 것을 어떤 표본이 아니라 표본을 얻었다면 어떤 통계량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가 그것을 검증 통계량이라고 부른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오늘 이제 유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유의 수준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몇 가지 복습을 하고 올까요? 검증 통계량과 HO의 기가격, H0의 기가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룬 거죠. 그래서 가설이 있으면 동전에 대한 찌그러진 동전에 대한 가설이 있다. 그러면 이 가설에 대한 검증 통계량이 반드시 하나 있습니다. 검증 통계량이 여러 개 있으면 물론 안 되겠죠.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바람직한 그런 검증 통계량이어야만 된다. 창구의 대기 시간에 대한 예에 대해서는 평균 대기 시간이 5분이 넘는가 하는 것을 대립가설로 놓고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H제로, 영가설, 규무가설로 설정을 하는데 이것과 이것 첫 번째 예와 두 번째 예의 차이점은 무엇이 아니다가 들어간 거고 대립가설이 무엇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는 뭐 저럴 수도 두 가지가 있죠. 양측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분이 넘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5분 이하는 아니다. 5분이 넘는다, 초과한다, 5분 초과한다 라는 그 한쪽만 보는 거기 때문에 단측 검증이라고 하고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우측 검증입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무엇보다 큰 것이니까 대립가설 기준으로 이 용어도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증 통계량은 이 경우에 평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평균에 대한 가장 좋은 추정량이 뭐였습니까? X바였어. 표본 평균. 그래서 그 가장 좋은 추정량을 여기서 검증 통계량으로 삼아서 H0 언제 H0를 규모가설을 5이다 평균 대기 시간이 5분이다 라는 0가설을 기각할 것인가.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표본 평균의 값이 5보다 좀 큰 값보다 클 때 H0 5분 아니네 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X바가 5보다 클 때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5분 1초면 이거 정말 5분 초과하네 그렇게 판단할 거냐 그거죠. 그러니까 5분보다 조금 큰가 10분이라든지 15분이라든지 더블 퀘션 마크는 10분인지 15분인지 뭐 그런 값일 거예요. 그럴 때 정말 5분 초과했네. 평균이 5분 넘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야. 그것을 H조로의 기가격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죠? 뭐 대강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가설과 대립가설, 영가설과 대립가설, 그리고 검증 통계량. 그러면 검증 통계량이 있다고 할 때 검증 통계량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한 하나의 검증 통계량.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증 통계량은 딱 하나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언제 검증 통계량의 값이 어느 때, 어느 범위에 있을 때 H0를 기각할 것인가.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 거고요. 오늘은 유의 수준입니다. 유의 수준이라는 것을 보통 이제 알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의 수준을 이해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주 좋은 예가 오른쪽 면에 있습니다. 가설검정이란 표본을 얻어 모집단에 대한 파라미터에 대해 모르는 값이야. 파라미터는 모르는 값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렇죠? 모집단이라는 그 큰 덩어리에 대의 파라미터에 대한 파라미터에 대한 의사결정을 표본을 얻어서 한단 말이야. 그럼 표본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예컨대 참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피의자 A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A는 범인이 아니다가 영가설, 귀무가설이고 대립가설은 A가 범인이다야. 그렇죠? 여기 H0와 H1의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뒤바뀌면 안 돼. H0가 A가 범인이다. H1이 A가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뒤바꿔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H0는 A는 범인이 아니다. 이거 뭐라고 그랬죠? 무죄 추정의 원칙. 예. 이런 거에 의해서도 뭐 합리적인 이야기고, 오히려 이제 이다 아니다라는 여기 사인이 등호 사인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자, 이 경우는 H0와 H1이 이럴 경우 판사가 판결을 하기 위한 자료를 얻죠.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집단 데이터로 숫자로 되어 있는 모집단이 있고 거기서 표본 얻는 거와 좀 달리 뭐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 증거라든지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야, 표본이야. 이거 가지고 판사는 판결을 내야 돼요. 그렇죠? A가 진실로 범인이 아닌데 A는 정말 범인이 아니에요. 예? 아닌데 H0가 참이죠. H0가 맞는다고. 범인이 아니야. 그런데 H0를 기각한다는 건 뭐예요? A가 범인이다라고 판결을 때린다는 거야. 즉 A가 범인이다라고 판단한다면 판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오류를 범한 거야. 잘못을 저지른 거야. 그렇죠? 이런 오류를 제1종 오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타입 1 에러. 예, 그리고 이런 오류를 범할 확률을 유의 수준이라고 부르며 알파로 표시한다. 이해됐습니까? 이 알파는 어떻습니까? 알파 값은 이런 오류를 범할 확률은 작아야죠. 예? 작아야죠. 1% 또는 10% 정도 돼야죠. 현재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10% 정도 이런 오류를 범할 확률이 10% 정도 된다면 좀 어렵죠. 아무리 사람이 하는 거고 증언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라 할지라도 10% 10명 중 1명꼴로 이런 오류를 범해서 범인이 아닌데 범인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알파로 표시한다. 알파를 식으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H0가 참인데 참이야. 말하자면 어떤 조건이 주어진 거지. 참인데 H0를 기각해. 그럴 확률을 알파라고 한다. 이게 이제 일종의 오류를 범할 확률이에요.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유의 수준이라는 유의 수준을 알파를 5% 정도로 정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가설 검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파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한번 봤죠. 1-알파 뭐 100% 신뢰 구간의 신뢰 수준, 구간 추정. 이런 거 우리 봤던 그 알파가 여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알파라고 굳이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 뭐 다른 걸로 표현하자니 이거하고 연결도 안 되고 이 알파와 그래서 1-알파로 굳이 좀 복잡하게 표현을 했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파는 신뢰 수준 1-알파 100%일 때의 알파와 같은 값으로 이해하십시오. 신뢰 구간 추정과 그렇기 때문에 가설 검증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의 수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를 가지고 법정에서 일어나는 예를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했는지 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야 통계학을 이해하고 통계 분석을 하는데 무슨 기각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숱하게 이제 다뤄야 되기 때문에 통계 분석에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잘 다지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 찌그러진 동전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찌그러졌기 때문에 뭐야? 의심이 생겨서, 흥미가 생겨서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같지 않겠다. 왜? 저건 찌그러졌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것이 대립가설. 그 이야기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가 아니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귀무가설은 동전이라는 거는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같다. 우리가 전부터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동전. 예, 그걸 H0로 놓고 양측 검증이라고 그랬어요. 양쪽에. 0.5가 아니다. 아니다. 이기 때문에 양측 검증이라고 그랬어요. 표본으로, 표본 크기를 100으로 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자. 그 이야기. 검증 통계량은 앞면이 나온 횟수일 수밖에 없다. 다른 검증 통계량은 없어요. 여기서 그 동전을 100번 던져서 앞면이 몇 번 나왔느냐, 몇 번이나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거 찌그러졌으니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같지 않네 라고 이제 판단하자. 그런 생각,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앞면이 나온 횟수. 여기서 뒷면이 나온 횟수는 어떻습니까? 뭐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 뒷면이 나온 횟수를 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100에서 빼면 되니까, 앞면의 수니까. 만약에 100번을 던져서, 그 동전을 100번 던져서 앞면이 25번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기대한 거는 100번 던지면 한 50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 또 이제 기대값하고 연결이 되는 이야기겠지만 아무튼 100번 던졌는데 100번 던졌는데 통계를 배웠던 배우지 않았던 25번밖에 나오지 않았다면 25번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이거 찌그러진 거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같지 않은 거네.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가 아니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귀무가설 H0를 기각할 거란 말이야. 상식적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리고 이 동전은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같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동전의 균형을 앞면과 뒷면의 그 균형을 측정하는 설비로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알아본 결과 사실은 절묘하게 찌그러졌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같아. 이건 과학으로 기계가 한 거야. 네?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같아. H0가 뭐야? 맞다고. 귀무가설이 맞아. 그런데 표본으로부터는 100번 중 앞면이 25번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한 거는 뭐예요?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렇죠? 이런 오류를 제1종의 오류라고 부르고 그 오류를 범할 확률을 알파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전부 이야기했죠. 자, 여기에 멘트를 다뤄놨는데 정상적인 동전이라도 비록 아주 그 확률은 작지만 100번 중 앞면이 25번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은 예, 조금 더 뒤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동전일지라도 오늘 발행된 동전이라 할지라도 앞면 뒷면이 정확하게 나올 확률이 같은 그런 동전이라도 100번을 던졌는데 25번이 앞면이 나올 수는 있어. 앞면이 25번 나와? 정상적인데? 그 확률은 아주 작아요. 아주 작지만 그럴 수는 있는 거야. 그럴 수는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는 아무튼 지금 이 문제를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100번 던져서 25번밖에 나오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는 뭐야? 100번을 던져서 한 50번 근처에서 나올 거로 기대했는데 100번 던지면 정확히 50번 나옵니까? 정상적인 동전? 아니죠. 48번, 52번, 49번, 51번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정상적인 거. 정상적인 동전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50번 근처에서 나오지를 않고 뚝 떨어져서 25번밖에 나오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이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합리적으로 여지껏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거 찌그러졌으니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다르구나 라고 의사결정하는 거는 뭐야? 지극히 정상적인 의사결정이에요. 근데 그 정상적인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못 의사결정했을 수도 있다. 그런 오류를
제1종 오류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은 알파고요. 그래서 그 알파를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유의 수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명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